자, 통합과학 8강으로 왔고 직권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권의 변화가 바로 지각 변동이랑 같은 용어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제 화산,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지진, 습곡산맥, 단층, 대륙이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각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지각인데 이제 지각이 이런 식으로 변화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것이고요. 화산은 이제 지하에서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는 걸 말하고 이제 지진, 땅이 끊어지거나 해서 이제 흔들리는 것을 말합니다. 습곡산맥은 땅이 이렇게 휘어서 솟아오르는 것을 말하죠. 단층은 땅이 끊어지는 걸 말하는데요. 단층은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압력, 그러니까 어떤 땅이 힘을 받을 때 그 잡아당기는 힘을 받으면 이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힘을 받게 되면은 땅이 어떻게 끊어지냐면 땅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끊어집니다. 땅이 이렇게 밀려 내려오면서 이렇게 힘을 이렇게 받게 되면 이렇게 땅이 밀려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단층을 우리가 정단층이라고 합니다. 정단층. 그리고 힘을 이렇게 같은 한 지점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힘을 받는 거를 횡압력이라고 하는데, 자, 횡압력을 받게 되면 땅이 약간 밀려 올라가면서 요런 식의 요렇게 생긴 역단층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땅이 끊어지는데 끊어지는 형태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장력일 때는 그러니까 서로 멀어진 땅이 서로 멀어지는 요런 형태일 때는 정단층, 땅이 서로 가까워질 때는 역단층, 이런 식으로 땅이 끊어진다. 네, 이 단층할 때 단자는 끊을 단자를 말해요. 그래서 지각이 끊어진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대륙 이동은 말 그대로 대륙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원이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죠, 이거는. 그리고 변동되는 화산이나 지진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산하고 지진은 대체로 일치한다 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화산하고 지진 대부분이 판 경계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하면 100% 지진을 같이 동반하고요. 이거는 100%입니다. 화산 폭발이 있을 때는 지진이 100% 일어난다. 그러나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서 화산이 무조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표시예요. 자, 그리고 화산대는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요. 지진대, 그리고 요 두 개를 합쳐 놓으면 이 판 경계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진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진대를 가지고 판 경계를 구분하는 여기 그림이 보면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이걸 좀 지진대로 다시 자세하게 보면요. 태평양은 바다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판의 경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일단 대서양은 여기 보시면 대서양의 한 가운데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지진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서 태평양은 가장자리 쪽, 대서양은 이 대서양의 중앙 쪽에 이렇게 판의 경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림에서 똑같이 여기가 태평양이고 여기가 대서양인데 태평양은 가장자리 쪽으로 이렇게 판의 경계가 존재하고 여기는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판은 지각 그 판이라고 하는 거는 지각과 상부 멘틀이 붙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요걸 우리가 판이라고 하는데 판이 전 지구적으로는 약 10여 개의 판이 있어요. 판과 판이 만나는 곳을 경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드린 판이 바로 암석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암석권은 여기 그림에서 지각과 상부 멘트를 포함하는 곳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암석권이고 연약권은 멘틀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연약권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래쪽에 하부 멘틀, 멘틀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암석권은 지각과 상부 멘틀로 이루어져 있는 두 개가 합쳐져 있습니다.
지각은 워낙에 딱딱하다는 거 알고 있는데 상부 멘틀도 딱딱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하부 멘틀은 조금 더 지구 내부와 가깝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용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지각과 멘틀은 전부 다 무슨 상태? 고체 상태다. 용융되어 있는 곳은 이 연약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멘틀의 대류가 일어납니다. 멘틀 대류를 일으키는 거는 연약권이다. 그 위에 자, 여기를 경계로 이 부분을 경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위에 멘틀이 살짝 나뉘어져 있는데 상부 멘틀과 지각이 붙어 있는 형태다. 그리고 대륙 지각이 더 두껍기 때문에 대륙 지각과 상부 멘틀이 붙어 있는 곳을 대륙판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대륙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해양 지각이랑 상부 멘틀이 붙어 있는 곳을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여기를 해양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상부 멘틀은 똑같은데 지각의 종류에 따라서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암석권, 지각과 상부 멘틀을 합친 거를 암석권이라고 하는데 요거의 부분으로 나뉘어진 것이 곧 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암석권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판이다. 네. 그리고 해양판은 해양 지각과 상부 멘틀. 이게 얇고 밀도가 큰 부분입니다. 해양판이 밀도가 큽니다. 여기 되게 중요해요. 밀도가 크다. 그리고 대륙판은 대륙 지각과 상부 멘틀. 그래서 두 개의 판이 만약에 만나게 되면요. 이 두 판이 만나게 되면 해양판이 더 밀도가 크기 때문에 둘이 만나면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섭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섭입은 두 개의 판이 만났을 때 여기가 이제 대륙판이 있고 해양판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해양판이 더 무거우니까 이렇게 밀려 내려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대륙판이 위에 있고요. 얘가 밀도가 작으니까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밀려 들어간다. 이것을 우리가 섭입된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영야권은 100km부터 400km까지를 얘기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체이지만 용융되어 있고 여기가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판의 구조는 암석권과 연약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암석권은 지각과 상부 멘틀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연약권 위에 둥둥 떠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단단합니다. 연약권은 약간의 용융이 되어 있어서 멘틀 대류를 일으키는 부분은 이 아래쪽이다 라는 거죠. 자, 판 경계는 이렇게 많습니다. 한 10여 개의 판이 있고요. 자, 모두 이동 속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1년에 1cm에서 10cm 정도로 판의 종류에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와 방향이 다르고요. 판의 경계는 상대적인 이동 방향에 따라서 발산형은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수렴형은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거. 보존형은 판이 서로 어긋나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을 때 수렴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판이 아래로 밀려 내려가는 형태가 섭입이고요. 섭입형이고 그러니까 판과 판이 힘이 비슷해서 서로 그냥 충돌하는 형태. 어느 하나가 밀려 내려가지 않고 충돌하는 형태가 충돌형입니다. 발산형은 서로 판이 멀어지니까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하고요. 섭입형도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섭입형의 기호는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쪽이 밀도가 작은 판이 있고요. 이쪽에 밀도가 큰 판이 있어서 이 밀도가 큰 판, 그러니까 이 뾰족이가 없는 쪽에 있는 요 판이 밀려 내려 이쪽이 섭입되고 있다. 밀도가 큰 판이 밀도가 작은 판 아래로 섭입된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뾰족이로 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여기가 밀도가 작은 판이고 큰 판이구나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고요. 충돌형도 마찬가지로 둘이 이제 판이 만나니까 화살표는 이렇게 안쪽 방향으로. 그리고 보존형은 서로 어긋난다 표시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해서 판이 서로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아라비아판이 밑에 있고요. 위에 유라시아판이 있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아라비아판 위에 화살표가 뾰족뾰족해서 이쪽으로 지금 화살표가 지금 세모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여기가 섭입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섭입. 수렴 중에서도 이 아라비아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부분은 섭입 되고 있는 부분인데 여기가 밀도가 작고 그쵸. 이쪽이 밀도가 큰 판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아라비아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되고 있다. 이런 뜻이고요. 여기는 이런 표시가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서로 만나고 있지만 충돌되고 있다. 라는 뜻이고. 자, 지금 요런 세모 표시가 있는 거는 전부 다 섭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가 태평양판이고 여기가 유라시아판인데 여기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고 여기 일본이에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섭입되고 있는 경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쪽이 밀도가 작은 판이고 여기가 밀도가 큰 판이다라고 해서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마찬가지로 필리핀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되고 있고 지금 필리핀판이랑 태평양판도 서로 만나고 있거든요. 여기는 서로 해양판과 해양판인데 해양판과 해양판도 서로 바다 밑에 있으니까 해양판과 해양판인데 이런 경우에도 섭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얘가 이쪽이 해양판 중에서도 태평양판이 필리핀판보다 더 밀도가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밀도가 큰 판이고 여기가 밀도가 작은 판이다.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그림을 보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화살표가 멀어지는 화살표도 있습니다. 화살표가 멀어지는 거는 전체 지구에서 가장 지금 크게 발달되어 있는 곳이 대서양이에요. 여기가 대서양인데 보면은 이제 대서양 한가운데 이런 식으로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죠. 그쵸? 그래서 이쪽 판과 이쪽 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태평양 동쪽에도 멀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태평양판은 이렇게 해서 왼쪽과 이렇게 위쪽까지는 다 섭입이 되고 있어요. 오른쪽도 섭입되고 있는데 태평양판의 동쪽에 이쪽 약간 오른쪽으로는 판이 또 멀어지고 있고요. 판이 멀어지고 있고 아래쪽에 남극판과 태평양판도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판이랑 남극판이 서로 멀어지고 있고요. 아프리카 판과 남극판도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 지구를 보면 판이 약 10개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판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이동을 하면서 서로 만나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서로 이제 어긋나기도 하는데 어긋나는 부분은 이 부분 가장 크게 발달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죠. 여기가 북아메리카에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가장 크게 발달되고 있다. 이렇게 땅이 서로 어긋나고 있다. 자, 그래서 일단 판 경계를 보시면은 여기 뒤에 이제 다음 페이지로 왔는데 이제 전체 그림이 이제 나와 있어요. 판이 발산형 경계라고 하는 건 판이 서로 멀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산형 경계에서는 여기서 해령이라고 하는 지형이 발달을 합니다. 자, 해령은 뭐냐면요. 해저산맥을 말해요. 판이 멀어진다라는 거는 왜 생기는 거냐면 아래쪽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산맥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판이 서로 멀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해저 산맥을 해령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해령이라고 부르고 여기 요 가운데 부분은 우리가 열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령과 열곡은 항상 같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아래쪽에서 위로 마그마가 상승할 때 생깁니다. 올라오다가 더 이상 땅이 갈 곳이 없으니까 양쪽으로 멀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땅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쭉 이동을 하다 보면 이쪽 땅과 이쪽 땅이 서로 만납니다. 만나면서 아래로 하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쪽 땅이랑 이쪽 땅이 만나는데 섭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멘틀이 하강하는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만나면 이런 구덩이가 골짜기가 생기는데, 이 해구는 해저 골짜기를 말합니다. 해저 골짜기는 서로, 만나는 곳에서 생긴다. 섭입되는 곳에서 해구가 생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땅과 땅이 만날 때요. 여기다 그림을 잠깐 그리면 땅이 만날 때 이런 식으로 깊게 파이게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닷물이 이렇게 있으면 다른 곳보다 이런 식으로 수심이 좀 깊은 곳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요 지점이 바로 해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땅이 약간 들어간 해구, 바다 골짜기가 해저 골짜기가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해구라고 하고 여기는 섭입되는 곳, 이렇게 서로 땅과 땅이 서로 만나는 곳에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지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땅과 땅이 서로 만나고 있죠. 만나고 있는데 한쪽이 대륙판인 경우에는 이쪽에서 습곡산맥이 형성이 됩니다. 이건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쪽이 해양판이고 대륙판이 서로 만났어요. 그러면 해양판이 더 무겁죠. 이게 더 무거우니까 이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섭입되는 판은 해양판이고요. 여기서 버팅기고 있는 판이 대륙판인데 이 버팅기고 있는 대륙판이 조금 더 단단할수록 습곡산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산을 만든다. 이렇게 얘가 이런 식으로 서로 만나는데 얘가 버팅기면서 땅이 솟아오르는 거죠. 이 부분을 습곡산맥이라고 그러고 대륙판 쪽에서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열곡대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질 때 이럴 때 열곡대가 형성이 된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금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발산형하고 수렴형까지는 대충 설명을 했는데 보존형은 뒤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발산형 이제 중요한 단어를 한번 밑줄을 그어볼게요. 발산형은 멀어지는 경계고요. 멘틀 대류가 아까 위에 설명했듯이 자,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땅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해령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해령인데 해령은 여기가 나이가 어리고요. 새로 계속 올라오니까 나이가 어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땅의 나이가 증가한다. 그리고 가면서 땅이 쌓이니까 두께도 증가한다. 나이와 두께가 이 해령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땅의 나이가 증가하고 두께도 증가하더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두께도 증가한다. 같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발산형 경계의 지형 3가지를 적어놨는데 해저산맥, 이거는 명칭이 해령입니다. 우리가 대관령 할 때 령을 쓰잖아요. 근데 대관령은 굉장히 높은 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해령, 바닷속에 있는 산. 그래서 해저보다 수심이 얕은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땅이 솟아올라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마그마가 솟아오르면서 이게 올라오면서 땅을 만드는데 이런 식의 산맥을 만드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산맥을 만드는데 자, 바닷물을 경계로 하면 여기가 바닷물의 수면이라고 하면 다른 곳보다 여기가 수심이 얕은 곳이죠. 여기가 해령이고 이 해저산맥 자체를 해령이라고 하고 여기가 수심이 얕은 곳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는 곳, 멘틀이 올라오는 곳에서 해령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해령의 중심부에 나타나는 V자 계곡, 여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 자, 여기 부분을 열곡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산에 가도 계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닷속에 있는 계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열곡, 뜨거운 골짜기, 뜨거운 계곡, 그래서 열곡이라고 보면 둘은 항상 함께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열곡이 이제 길게 이어진 지형은 대륙판이 서로 갈라질 때 발생되는데 요거는 열곡대. 그래서 여기 대륙판이 서로 갈라질 때 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령과 열곡은요.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질 때 발생되는 거고요. 둘은
요거 두 개는 함께 발생되는데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질 때 네, 요렇게 두 개가 같이 함께 발생되는 거고 열곡대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질 때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요거는 오타, 길게 이어진 지형. 자, 일단 발산형 경계 구분을 보겠습니다.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지는 거. 첫 번째,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멀어진다. 그러면 멘틀은 상승하는 곳에 있는 거고요. 멘틀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멘틀이, 밑에서 멘틀이 이렇게 발생돼서 멘틀이 땅속에 녹아있는 건 이제 마그마라고 하면 얘가 위로 올라오겠죠? 자, 올라와서 만들어진 해저선맥을 해령이라고 하고 해령과 열곡은 항상 같이 발생된다. 라고 했고 이때 지각 변동은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니까 당연히 화산을 동반하겠죠. 화산 폭발과 지진을 동반을 합니다. 자, 이거는 어디죠? 대서양이죠. 대서양의 중앙 해령이 가장 크게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멀어질 때는 똑같이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고 이때 발생하는 지형은 열곡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화산과 지진 동반하고요. 아래쪽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마그마가 올라오는 곳이기 때문에 화산과 지진을 동반하고 여기는 동아프리카 열곡대가 이제 가장 유명한 지형이 되겠습니다. 열곡대. 그리고 아이슬란드 열곡대. 이 두 군데가 있고 대서양 중앙해령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렸고요. 아프리카 열곡대는 위에 앞에 24쪽의 사진을 보면요. 여기 아프리카 판이 있는데 아프리카의 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빨갛게 칠하는 요 부분이 아프리카 판 내에서 서로 땅이 갈라지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대륙판이니까 여기가 대륙판이기 때문에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갈라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아프리카판이 하나의 판이지만 언젠가는 아프리카판도 두 개로 나눠질 것이다 라고 이제 짐작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열곡되고요. 또 하나가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죠. 자, 대서양 중앙해령이 있는 위쪽인데 이 섬이 바로 아이슬란드입니다. 아이슬란드인데 아이슬란드가 여기가 가운데가 딱 어떻게 되고 있죠? 갈라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판 자체가 지금 북아메리카판에 속한다고 아이슬란드가 북아메리카판에 속하고 있는데 땅과 땅이 서로 갈라지고 있다.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도 열곡대가 발견이 됩니다. 두 군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수렴형 경계로 갈 건데요. 수렴은 서로 판이 가까워지는 곳이고요. 멘틀 대류는 하강하는 곳입니다. 중요한 단어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밀도가 큰 판이 소멸되는 곳이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자, 충돌형은 소멸되는 것이 그러니까 서로 만나고는 있는데 여기서는 마그마가 발생되지 않아요. 마그마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화산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수렴에서 발생하는 지형은요, 판이 만나면서 이런 식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골짜기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가 바닷물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런 식의 해저 골짜기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해구라고 부르고요, 해구. 골짜기를 구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수심이 6km 이상, 되고, 자, 그 다음, 이렇게 지금 섭입이 되고 있을 때, 자, 여기 보세요. 땅과 땅이 서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륙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양판이 밀려 내려가고 있다라고 하면, 이 대륙판 쪽, 그러니까 밀도가 작은 쪽에서, 다 지진과 화산이 같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리고 화산이 위로 솟아오르면서 섬을 만들죠. 이런 섬을 만들기 때문에, 요 섬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렇게 섬이 이런 식으로 솟아오르기 때문에 요 섬을 호상열도라고 부르고요. 아까 이렇게 구덩이는 골짜기를 해구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호상열도와 해구가 거의 동시에 발생된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밑에 보면은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화산섬
화산섬이죠. 그죠? 화산섬. 이거를 우리가 화산섬을 열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김새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일본이라는 하는 섬나라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듯이 마치 호의 형태로 위에서 보면 호의 형태로 만들어진 화산섬이다. 그래서 호상열도다. 이런 말을 써요. 그쵸? 그래서 섬이 하나로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섭입되면서 아래쪽에 이제 해양판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여기 마그마가 발생되는데 이 마그마로 인한 섬이기 때문에 섬이 하나만 발생되는 경우는 없고 다 이렇게 점점 연결된 형태의 섬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호상열도 라고 하고요. 이거 두 개도 거의 같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판이 충돌하면 대륙 쪽에 형성되는 산맥을 습곡산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두 판이 충돌해서 대륙판이 서로 충돌을 해도 여기 가운데 습곡산맥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대륙판과 해양판이 서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이때는 충돌이라고 하지 않아요. 위에 거는 충돌이라고 하는데 아래 거는 서로 밀려 내려가서 섭입이라고 합니다. 섭입이지만 요 대륙판 쪽에 이런 식의 습곡산맥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습곡산맥은 항상 어느 쪽에 생긴다? 둘이 대륙과 대륙이 만나면은 무조건 생기는 거고요.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경우에는 이 대륙판이 조금 딱딱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륙 쪽에 형성되는 산맥을 이 습곡산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이제 수렴형을 이제 구분해서 나타내 놓은 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해양판과 해양판이 서로 만나는 경우에 서로 수렴되는 경우에요. 이때는 멘틀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멘틀이 내려가고 있고, 호상열도와 해구, 이 두 개가 같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이 아래쪽에서 이 해양판과 지금 이 대륙판, 여기 해양판과 해양판이죠. 만나면서 이쪽에서 땅이 마찰되잖아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그리고 가열되겠죠.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뜨거워지니까. 자, 그러면 이 안쪽에서 마그마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요. 이 마그마가 솟아올라서 폭발해서 만들어진 섬이 호상열도고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마그마가 폭발하면 다 지진을 동반하죠. 이런 식으로. 지진이 가장 이제 이 지면과 가까운 쪽, 요 지진을 우리가 천발 지진이라고 하고 얘를 중발이라고 하고 제일 깊은 곳에서 발생되는 지진을 신발이라고 하는데 요 섭입되는 경우에는 이게 세 가지가 다 발생됩니다. 왜냐하면 땅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아래로 섭입되면서 지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각 변동은 당연히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화산 동반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면서 지진이 발생이 되는데 이 지진은 천발부터 신발까지 다 발생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다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제 일본 열도와 일본 해구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수렴인데 해양판과 대륙판이 수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면 당연히 해양판이 무거우니까 아래로 섭입되겠죠. 그런데 이 대륙판의 성질이 조금 딱딱한 경우에는 얘가 이제 버티면서 습곡산맥이 형성이 됩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남아메리카 대륙이에요. 남아메리카판. 여기가 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습곡산맥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섭입되는 곳은 당연히 해구가 있는 거고요. 대륙판이랑 만나게 되면 여기에 이런 식의 습곡산맥을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섭입이니까 요거는 똑같습니다. 화산, 지진 동반하고 얘도 쭉 내려가면서 지진이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천중심 지진이 모두 발생하고 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안데스 산맥이에요. 남아메리카에 있는 안데스 산맥이
네,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만나는 충돌형입니다. 충돌형. 자, 충돌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만나서 땅은 내려가지만, 서로 만나서 같이 내려가지만, 이쪽에 이제 서로 같은 성질을 가진 것끼리 만났기 때문에 땅이 솟아올라서 습곡산맥을 만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요. 유라시아판과, 이게 이 판이랑, 그다음 밑에서 이제 인도판이 올라오면서 두 개가 서로 충돌하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게 히말라야 산맥이죠. 여기가 대표적인 곳이고, 자, 멘틀은 이렇게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서로 만나다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멘틀 하강부고요. 대표적인 지형이 습곡산맥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어쨌든 간 여기 습곡산맥 이쪽에는 마그마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화산 폭발은 없고, 지진만 발생을 합니다. 땅이 부딪혔기 때문에 지진 발생하고, 근데 이제 지진이 여기까지 깊은 곳까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천발, 중발 지진까지만 발생되더라.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면 아까 위에 얘기했듯이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은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부딪히면서 요 사이에 있는 바다가 사라지고 두 판과 판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면서 솟아오른 산맥을 말하고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에는 뭐 조개화석이라든가 아니면 암염이라든가 이런 바닷물이 굳어서 만들어진 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보존형 경계는 판이 서로 어긋나는 경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요. 상승하거나 하강하지도 않는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보존형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해령이죠. 예, 발산입니다. 해령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해령이 있을 때, 자, 이 해령을 중심으로 땅이 서로 멀어지죠. 여기는 해령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가겠죠? 여기도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 왼쪽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경계 부분에서 이 양쪽으로 땅이 서로 어긋나게 이동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령과 해령 사이에 발생되는 것이 바로 얘가 보존형 경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변환단층이라고 해서 단층만, 땅이 끊어지는 것만 발생이 되고요. 땅이 서로 가라앉거나 올라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마그마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도 화산 활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멘틀의 이동은 없죠. 상승하지도 않고요. 상승하지도 않고 하강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 지형은 서로 땅이 끊어지는 단층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층을 이제 변환단층이라고 부르고, 지각 변동은 지진, 네, 지진만 발생이 되고요. 화산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 가장 크게 발달되어 있냐면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 그래서 북아메리카 서쪽에 가장 큰 단층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은 이제 발산, 수렴, 보존까지 다 정리를 했고요. 자, 각각의 중요한 특징들 표로 설명을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보시기 바라고, 이제 판 경계에서 요 부분 아까 북아메리카 판에서 여기가 서로 어긋나는 경계, 가장 큰 경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죠? 요 부분이 바로 산 안드레아스 단층입니다. 요 부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보면은 이제 설명을 못한 부분이 화산 활동. 자, 화산 활동과 지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화산 분출물입니다. 자, 화산 분출물은 일단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기체, 고체, 그다음에 액체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화산 가스라고 하고요. 대부분은 수증기고 여기에 이산화탄소나 이산화황 등이 섞여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체 물질은 우리가 화산 쇠설물이라고 말을 쓰고,
쇠설물 가장 큰 거 화산 암괴부터 화산력, 화산재, 화산진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산가스가 빠져나간 액체 물질을 용암이라고 합니다. 화산이 발생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피해가 생기는데 이제 첫 번째가 화산가스에 의한 피해는 일단 기권의 성분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증기가 많이 빠져나가게 되고 수증기 양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CO2 양도 증가하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게 CO2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이제 온실기체이기 때문에 둘 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기온이 상승하는 효과. 이거는 되게 지속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산성비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산재. 화산재는 햇빛을 가려서 일시적으로 기온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용암은 이제 흘러가면서 지형을 변화시키거나 산불 발생시키거나 화산 쇠설물은 얘가 굴러 내려오면서 산사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오래 흐르게 되면 이 화산도 좋은 쪽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요. 농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땅 속에 뜨거운 지하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열 발전을 할 수도 있고 관광 자원으로 온천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화산의 대비책으로는 일단 전조 현상을 잘 관측하고 주변에 제방을 쌓고 댐이나 수로를 건설하는 것이 화산의 대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지진은요. 단층이나 화산 폭발이나 붕괴 등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지진파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된다. 그래서 진원이라고 하는 말은 지진이 발생한 지점이고요. 진앙은 지표면을 말합니다. 즉 지구가 이렇게 둥글게 있으면 지구 내부에서 발생되겠죠? 그럼 여기를 진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가 에너지가 전달되어서 지표면의 요 지점, 요 부분을 여기 이 지점을 진앙이라고 합니다. 진앙. 네. 자, 그리고 PSC는요. 아까 그 지진파의 형태로 지진이 이제 전달된다라고 했는데 이 지진파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P파와 S파가 있거든요. 근데 P파는 종파기 때문에 얘가 되게 빠릅니다. 그리고 S파는 횡파라서 천천히 오는데 얘가 먼저 도착해요. P파가. 그럼 P파가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 S파가 오면 시간차가 벌어지겠죠. 이 시간차가 클수록 진원과의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규모와 진도라는 단어는 규모는 실제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 숫자로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요. 항상 어느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 않고 항상 같습니다. 규모는 같은데 진도는 피해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자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 여기 보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천발지진, 중발지진, 신발지진은 발생한 깊이에 따라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하 70km까지는 천발지진이고 300km까지는 중발지진이고요. 300km 이상으로 발생되면 그게 신발지진으로 보는 겁니다. 자, 피해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텐데요. 산사태 발생될 수 있고요. 해저 지진이 발생되게 되면은 해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도로나 건물 이런 것들이 무너질 수 있고 이런 것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용도 지진파를 분석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밝히는데 많이 이용을 했고요. 지하 자원 탐사나 도로, 댐 이런 건설 적합한 장소를 찾을 때 지반 분석을 할 때도 많이 이거를 이용을 합니다. 대비책은 내진 설계가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해일 경보 시스템, 인공위성을 활용한 예상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각 잘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판의 운동 모식도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거를 풀어볼 텐데요. 자, 여기서 그림에서 A가 발산 부분이죠. 발산이니까 여기서 판이 멀어지는 거고 여기는 발산과 발산 사이에 있는 요 부분이니까 여기 지금 판이 서로 어긋나고 있죠. 그래서 B는 보존형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C는 여기는 수렴 경계라는 거. 수렴 중에서도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가 섭입형 경계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 A에서 C로 갈수록 자, 발산형의 중심 여기가 해령인데 해령의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는 증가하고 네, 두께도 두꺼워진다.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A 경계의 대표적인 지형은 네, 발산형의 대표적인 지형은 해령입니다. 네, 해령과 열곡이다. 그 다음에 A 경계에서는 멘틀이 상승하는 부분이죠. 발산은 상승하는 부분이고요.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곳이다. 자, B 경계는 보존이죠. 지각 변동은 변환 단층만 일어납니다. 그리고 화산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C에서 대륙 지각 쪽으로 갈수록 네, 진원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천발, 중발, 신발 지진 이런 식으로 진원의 깊이가 깊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C 경계에서 화산이나 지진은 밀도가 네, 작은 쪽에서 다 일어납니다. 지진과 화산 둘 다 밀도가 큰 판이 아니라 작은 판 쪽에서 작은 대륙판이나 밀도가 작은 해양판 쪽에서 다 일어난다. 그다음에 A 경계는 땅이 서로 이런 식으로 잡아당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정단층이 발생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땅이 이렇게 될 때는 정단층, 땅이 이런 식으로 횡압력을 받을 때는 역단층이 발생한다. 제일 앞에서 했던 내용이라서 그걸 조금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잘 좀 필요한 부분만 잘 좀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